바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고평가 논란은 아니다. 지금은 시작도 안 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초입이다. 음.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주식하기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할 때인가요? 이제 6월 중순 이후 우리나라 증시가 6월 10일인가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몹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7월 3일 첫 거래일부터 시원하게 한 2% 코스닥이 상승하더니만 그 후로 이제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 역시 크게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몇몇 종목,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형 같은 몇몇 종목은 여전히 뭐 계속 오르고 있지만 2차전지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7월에 이어서 9월까지 연속해서 인상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증시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주식 격언에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고 희망의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원어는 이제 그 뭐 항소는 뭐 걱정의 벽을 타고 이렇게 불로 돼 있고요. 희망 이제 배어는 뭐 이렇게 불과 배어로 항소와 공으로 표현되어 있긴 한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고 희망의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이 있는데 정말 최근 그 7월달 기준금리 인상하고 9월에 인상할지도 몰라 이런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증시 6월 10일부터 조정을 받고 있지만 미국 증시 여전히 상승 중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주식하기 좋을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이 밝힌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 20만 9천 개 증가로 시장 전망치 24만 개보다 낮게 나왔는데 실업률은 3.6%로 전월에 비해 0.1% 낮아지는 등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6월 정부 일자리 수치가 좀 많이 예상보다 작게 나오긴 했는데 연준을 안심시키기엔 아직도 좀 부족한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완전 고용으로 노동시장이 너무 견조하기 때문에 원래 그 연준에서 목표하는 2% 인플레이션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의견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JP 모건에서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7월 12일 발표하는 게 내일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3에서 3.25%일 확률이 약 45% 정도로 가장 높은데 네. 이 경우에는 7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후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증시가 좀 많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 그렇지 않고 CPI가 3.7% 이상으로 나올 경우 S&P 500 지수가 한 2에서 2.5%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7월 금리 인상뿐만 아니고 9월, 10월, 12월까지도 금리 인상의 그 우려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우려가 논의될 것으로 있어서 그러면 증시가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7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고요. 네.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차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어요.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9월에 금리 인상 됐으면 좋겠어요. 7월 9월. 금리 인상하고 9월 금리 인상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뭐 일부 조정을 받겠죠. 뭐 어. 크게는 아니더라도 한 뭐 10% 이내 조정을 받겠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증시는 어. 안정성을 갖고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증시가 폭락한 이유가 네.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려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가 네.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 불확실성이 사라져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은 좀 불안한데 네. 그래도 주식을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주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지나면 자기만 소외되는 그런 포모 또 발생하는 거군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증시가 많이 올라가면 그런 걸 두려움을 느끼는데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3월인가요? 그때 저점 찍은 이후로 S&P 500 지수는 6.6배 올랐고요. 나스닥은 9.9배 올랐어요. 네. 엄청나네요.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네. 지금도 그때 이제 버냉키가 헬리콥터 머니라고 돈을 엄청나게 뿌리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보다 한 10배 가까이 많은 돈을 뿌렸다고 하거든요. 이 유동성이 누군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결국 증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금리를 2번 인상하더라도 아래로 한 10% 정도를 생각하는 거고 위로는 열려 있다. 네,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금리 2번 인상해 버리면 이제 뭐 잠재적인 이런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뭐 주식을 지금은 이제 매수하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근데 그 김영웅 대표님께서 작년에 나오셨을 때도 그 시장 진짜 안 좋을 때도 분위기 계속 매수하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최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의 그 벽을 타고 오르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주식 고평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그래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그래도 조금 거품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도요. 미국에서 그 지금 미국 증시가 S&P 500이나 이제 나스닥이 저점 대비 한 거의 100% 가까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AI 인공지능에 의한 거품이 아닌가. 그렇죠. 옛날 닷컴 버블처럼 뭐 그렇게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의견을 나눴어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기사가 났었는데 데이빗 로젠버그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월가의 은행들의 애널리스트들이 2000년에 터진 닷컴 버블과 지금의 그 AI로 인한 주가 상승이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하고 그다음에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즈와 같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사가 실린 걸 봤거든요. 각자 주장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인공지능 관련, AI 관련 주식은 놀라운 랠리를 보이면서 이제 모두를 놀랍게 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열풍은 이제 1990년대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정도로 열렬합니다. 열렬한데 아직은 이제 시간이 짧아서 그때만큼 많이 오르진 않은 상태인 거죠. 하지만 그 AI에 대한 그 맹신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데 기술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이제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AI 관련주의 대규모 랠리에 힘입어서 이제 한 39% 급등을 했거든요. 엔비디아는 무려 192%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주가의 가대평가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된 겁니다. 근데 저 엔비디아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한 거 아시죠? 작년부터 올 연초에도 막 테슬라도 얘기하시고 테슬라도 그때 샀어도 100% 이상 먹었을 거예요. 100%에서 200% 가까이. 200% 가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라 그러죠. CIO인 마이클 하트넷은 AI가 현대 베이비 버블에 있다. 버블의 초창기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TAM 자산관리사의 CIO는 제임스 페니는
수익에서 AI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회사들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옛날에 그 닷컴 버블에 닷컴 부터 막 급등한 것처럼 네. 지금은 AI 관련된 사업을 한다 하면 증시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과거의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UBS의 아트캐시는 이제 CNBC와 인터뷰에서 AI가 닷컴의 새로운 미니 버전이 될 것을 생각한다고 말을 했어요. 자꾸 이제 닷컴 버블하고 연관을 짓는데 아직 기간이 좀 짧잖아요. 상승폭이 작으니까 네. 이제 미니 버전, 뭐 베이비 버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베테랑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이러한 유형의 기업 행동은 닷컴 버블에서 일어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들도 있는데요. 웨더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즈는 이제 기술주가 닷컴과 같은 자산 거품 또는 자산 평가를 고려할 때 붕괴 직전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9개월 동안 기술 부분 전반에 걸친 막대한 비용 절감, 안정적인 기업 지출 및 탄력적인 소비자로 인해 우리는 AI가 인터넷이 시작된 이래 우리가 본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엔비디아는 실제적으로 매출이 막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네.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를 보면 다 실적이 받쳐주는 실체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이제 와튼 스쿨에서 은퇴한 제레미 시걸 재무 교수는 AI 가대 광고를 거품으로 보지 않는다. 닷컴 시대에도 수익 없는 기업들로 엄청난 거품이 있었는데 닷컴 시대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거처럼 그렇게 어둡지도 않고 그리고 그 회계 기준도 명확하잖아요. 실제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핀테크 및 중개사의 CEO인 댄 나주는 AI 가대 광고를 거품으로 보지 않는다. 닷컴 시대에는 수익 없는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거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1999년에 회사 가치 평가와 그다음 미친 PR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즉시 실현했다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이론에 기반해서 막 너도 나도 기분에 들떠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온갖 기업들이 AI 혜택을 바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저는 이제 그 버블 고평가 논란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월가의 AI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과거는 닷컴 때는 실체가 없었어요.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살아본 적도 없고 새로운 전 시대가 열린 초기였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한 20년 이상 흐른 상태에서 지금 다 자리를 잡은 상태고 새로 검색 엔진에 AI라는 게 챗 GPT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AI 그 인공지능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맞아요. 축구 기자회견 할 때 다소 같죠. 대본이 없었대요. 네. 즉흥적인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AI가요? 예, 예. 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수준만큼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고평가 논란은 아니다. 지금은 시작도 안 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초입이다.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주식하기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I의 대장주는 이번에 많이 오른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로 중심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확장되겠죠. 애초 초기에 네. 초기에는 이제 기술을 가진 주력 관련 뭐 그런 거였고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뭐 이런 것이 그다음에 빅테크들 알파벳 예, 뭐 이런 기업들이 빅테크가 주도를 하면 네. 그다음에 이제 후발 종목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아. AI가 얘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네. 후발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서 광고를 보던 게 이제는 말로 질문하고 말로 듣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이걸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되잖아요. 네. 그전에는 문자로 옆에 배너를 띄워주면 되는데 말로 질문하고 말로 답변을 듣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 후발 기업들이 또 막 새로 등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그 용오름 현상이라 해서 처음에
주력이 한번 쫙 가면 그다음에 머뭇거리던 중소기업들이라고 주변 업종들도 믿어도 되는 거야. 정말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다가 서서히 따라가면서 네.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AI 뭐 어떤 분들은 거품, 어떤 분들은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AI 혁명 초입에 있는 걸로 보시는 거고 예. AI 그러면 관련된 뭐 대표 주식들은 앞으로 뭐 눌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의 그러면 AI 영역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예, 그렇죠. 아. 예를 들면 우리 전기차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전기차의 그 발전이 하드웨어적인 거라면 네. AI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뭐 이런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